비 오는 새벽 살려낸 남자가 의식이 끊기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 민서 내 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비에 젖은 도로 위를 홀로 걷는 지민의 발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지 3시간째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묵묵히 귀갓길을 재촉했다. 빗방울이 우산 끝을 두드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단조로웠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 이 시간대의 거리는 늘 씁쓸한 고독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멀리서 끊어질 듯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어둠을 뚫고 번쩍이는 무언가를 확인했다. 도로 한복판에 비스듬히 고꾸라진 외제차의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며 비를 뚫고 있었다. 지민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발걸음을 재빨리 옮겼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미끄러웠고 우산은 바람에 흔들려 여러 번 뒤집혔다. 하지만 차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고급 외제차는 전복된 채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다. 조수석 창문은 산산조각나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은 움푹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는 남성의 손이 보였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자가 갇혀 있어요. 숨이 가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있었다. 전화를 마친 뒤 지민은 차문 사이로 손을 밀어넣어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엎드린 자세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그는 얼굴과 어깨에서 계속 피를 흘렸다.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파래져 있었다. 안 돼, 의식 잃으면 안 돼요. 지민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문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녹슨 소리가 찢어질 듯 났다. 빌딩 사이로 바람이 휙 지나가며 차체를 흔들었고 지민은 안간힘으로 틈을 넓혔다. 손이 유리에 긁혀 쓰라렸지만 아픔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틈이 조금 더 벌어지자 남성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피가 비에 씻겨 내려가며 바닥에 검붉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을 짚었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때 남성이 겨우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민서. 그 목소리는 너무 흐릿했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다. 순간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 누구지 가족인가? 그녀는 그대로 남성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곧 도와드릴게요. 버티셔야 해요. 남성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가 다시 감겼다. 그 순간 지민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남성의 몸에 지혈을 하고 머리를 최대한 고정시킨 뒤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했다. 빗줄기는 굵게 내리쳤고 그녀의 옷은 이미 흙탕물과 빗물에 뒤범벅이 되었지만 두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제발 버텨줘요. 지민의 숨이 거칠어졌고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갔다. 하지만 남성의 가슴은 미세하게 남아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파란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지민의 얼굴에서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구급대원이 달려오며 외쳤다. 환자 상태는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의식은 거의 없어요. 계속 호흡이 끊어질 뻔했어요. 구급대는 재빠르게 남성을 차 밖으로 꺼내 들것에 올리고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지민은 그 옆에서 끝까지 남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맥박. 그리고 이름 모를 민서라는 한마디가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가씨,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인계할게요. 구급대원의 말에 지민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지민은 마지막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얼굴.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붙잡던 민서라는 이름. 구급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동안 지민은 비를 맞으며 그 뒤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왠지 모르게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두터운 커튼 사이로 새벽 햇빛이 스며들며 병실 벽을 은은하게 비쳤다. 혜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다. 머리가 한번 크게 울리듯 어지럽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통증이 밀려왔다. 깨진 기억의 파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비냄새와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었다. 여긴? 목소리는 허스키했고 말끝이 떨렸다. 침대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놀라며 다가왔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의식을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혜주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 사람은? 간호사는 순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을 구조한 분 말씀인가요? 응급 상황에서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라 저희도 기록해 두었어요. 이름이 지민이라고 해요. 혜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지민? 지민이라고. 그는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다. 마치 그 이름 자체가 오래 묻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지민. 익숙한 듯 낯설고 듣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움찔거렸다. 그리고 흐릿하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하나.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빠, 저 잃어버리지 마요. 혜주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눈을 감았다. 설마 그럴 리가.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흔들리는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뒤로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젖은 머리를 뒤로 묶고 수줍은 듯 미소 지은 표정. 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다고 해서. 순간 혜준의 심장은 딱 멈춘 듯 했다. 그 얼굴, 그 말투, 그 손, 그리고 새벽에 잡고 있던 그 미세한 체온. 당신 이름이 지민 씨라고요? 혜주는 곧장 물었다. 지민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민입니다. 지난번에 사고 당시 제가 조금 도와드려서. 혜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시선을 피하며 뒤통수를 문질렀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혜주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름뿐 아니라 그녀의 눈매와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깊은 어딘가를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갑작스레 뒤틀리며 올라왔다. 지민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민은 그 떨림을 이상하게 느꼈다. 저를 어떻게 도와주신 건지 들어도 될까요? 지민은 차분히 새벽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전복된 차량, 깨진 유리, 피범벅이 된 조수석, 심폐소생술, 그리고 민서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까지. 그 말을 들은 혜준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그런 말을? 네. 민서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 가족분 이름인가 보죠? 많이 찾으셨나 봐요. 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죠.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민은 그 눈빛을 보고 괜히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죄책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혜주는 지갑을 꺼졌고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민 씨, 이건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신 보답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지민은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듯 말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냥 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혜주는 그 대답에 오히려 더 놀랐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이해할 수 없는 낯섦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며칠 뒤 혜주는 퇴원 서류를 받았다. 지민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러 병실 문을 열었다. 퇴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혜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민 씨. 그는 한 박자 쉬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민은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다시요? 혜주는 급히 덧붙였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마움을 어떻게든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되면요. 짧고도 모호한 대답. 하지만 그 한마디는 혜준에게는 오래 묵은 어둠 속에서 처음 들리는 희미한 희망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퇴원 후 회장 혜준은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 유전자 기록, 그리고 1998년 실종 아동 보고서가 묵묵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실종된 딸 민서의 기록을 펼쳤다. 작고 귀여운 3살짜리 민서의 사진. 눈가에 작은 점 하나, 웃을 때 한쪽 눈이 조금 더 접히는 특징. 혜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지민이 남긴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 옆에 민서의 사진을 나란히 두었다. 설마 정말? 혜주는 지민의 눈매를 떠올렸다. 촘촘하게 떨리던 동공, 말할 때의 억양,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까지.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꺼지지 않은 죄책감과 미련이 지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민서야, 정말 너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서윤은 계단 끝 너머에서 우연히 혜준과 비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장님, 지민 씨랑 만난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 인연이 있기보다 뭔가 자꾸 마음이 쓰여. 혹시 따님 민서 양과 관련이 그런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서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잡이를 세게 붙잡고 흔들렸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민서. 설마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이야. 서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혜준이 친딸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데려온 존재가 바로 자신이었다. 혜준은 늘 다정했지만 서윤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있었다. 진짜 딸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날 들었던 혜준의 말은 서윤의 내면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 도진이 돌아오자마자 술잔을 던졌다. 잔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건 그녀의 목소리였다. 도진 씨 큰일 났어. 도진은 짜증난 표정으로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또 무슨 난리야. 서윤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애를 보고 민서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도진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바뀌었다. 뭐라고?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나타나면 내가 그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가 목소리 낮게 말했다. 서윤아, 진정해.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혀 진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날카롭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진짜 민서라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사라질 수도 있어.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도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냉혹하게 말했다. 조심해야겠다는 뜻이야. 그 아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 서윤은 겁먹은 눈으로 도진을 바라봤다.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도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켜보자.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는 말을 끊고 천천히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그 말은 섬뜩하게 부드러웠고 서윤은 온몸이 오싹하게 떨렸다. 혜주는 여전히 민서의 사진과 지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마음은 이미 결론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지민 씨,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 설렘과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고 싶은 절박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하지만 혜주는 모른다. 이 작은 진실의 움직임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가면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민이 병원을 떠난 지 며칠 뒤 회장 혜주는 여러 번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 또한 읽히지 않았다. 혜주는 불안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회장의 옆에서 민정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그 지민이라는 아이 혹시 아버지께 다시 연락 오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민정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 네. 회장님이 직접. 부탁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괜히 의지할 사람 생기면 마음 약해지실까 걱정돼서요. 말은 걱정이라고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서윤은 부드러운 얼굴 뒤에 불안과 질투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조용히 입단속을 시도했다. 회장님을 도와준 그 여자분 혹시 다시 찾아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만남을 조금 조절해야 해서요. 돈 봉투가 슬쩍 직원의 손에 밀려 들어갔다. 도진은 서윤의 불안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지민이라는 애가 아버님 마음에 꽂힌 것 같다 그거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자꾸 민서 얘기를 하셔. 그 아이가 민서일 수도 있다고. 도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돌렸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그 아이의 약점을 찾아야지. 서윤은 긴장하며 그를 바라봤다. 약점? 내가 말했잖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도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런 아이는 가족 기록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사기꾼으로 몰리기 딱 좋은 조건이지. 서윤은 그 말에 몸을 굳혔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도진은 서늘하게 말했다.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내 자리, 내 재산, 내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 애 하나 때문에 다 잃고 싶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의 말은 잔인했지만 두려움에 찢긴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서윤은 회장의 비서 민정을 다시 불러 말했다. 저 아이 지민 씨라고 했죠? 그 아이 좀 조심하세요. 민정은 놀라며 물었다. 조심이라니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자주 찾는지 이유가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은인이라고. 은인이라는 말이 제일 위험해요. 그걸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많으니까. 서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독이 서려 있었다. 민정은 흔들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시각 지민은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계속 부재중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병원에서 들었던 비서의 차가운 시선도 떠오르고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지민은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민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누군지 조사해봤다. 회장님 곁에서 얼쩡대지 마라. 이 이상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민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그 순간 밖에서 낮고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창가로 다가가 내려다보자.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있었다. 차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민은 커튼을 서둘러 닫고 몸을 움츠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건데?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다. 한편 회장 혜주는 지민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연락은 오지 않고 전화를 하면 꺼져 있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메시지만 남았다. 왜지? 내가 너무 다가간 걸까? 아니면 나를 불편해하는 건가?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피어난 희망은 지민의 침묵으로 인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혜주는 모른다. 지민이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민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이 오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깊고 어둡게 벌려놓게 되고 서윤과 도진의 음모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지민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 혜준의 머릿속은 쉴 틈조차 없었다. 지민이 남겼던 짧은 미소, 말투, 손길, 그리고 새벽의 빗속에서 들었던 민서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혜준은 결국 조용히 결심했다. 민정비서, 지민 씨의 과거를 조사해줘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비서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서윤이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 혹시 접근하려는 목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비서의 판단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민정은 여러 기관에 문의했고 곧 한 가지 사실을 파악했다. 고아원 출신 입양 이력 없음, 보호자 기록 없음. 모든 기록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나이에 사라진 아이와 일치했다. 그 순간 민정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회장님 딸이 실종된 해, 나이도 똑같아. 하지만 서윤이 은근히 흘려준 말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혹시 일부러 맞춘 정보일까? 아니면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걸까? 민정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윤을 다시 찾았다. 서윤은 민정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을 닫았다. 어떻게 됐나요? 민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아원 출신이긴 한데 기록들이 깨끗했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가 진짜라면 당신은 지금 엄청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그 아이에 대한 진짜 정보예요. 서윤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사기 전과자 가족이 있었고 고아원 기록도 위조됐다고 들었어요. 그의 깨끗한 아이 아니에요. 민정은 그 자료들을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었다. 이건 사실 맞나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목적을 알아야 하니까요. 서윤의 말은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안에는 차가운 공포가 숨어 있었다. 민정은 결국 흔들리고 말았다. 그날 오후 민정은 무거운 얼굴로 회장실을 찾았다. 혜주는 조급하게 물었다. 지민 씨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준의 표정이 단숨에 얼어붙었다. 거짓말. 민정은 서윤에게 받은 조작된 서류를 내밀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고아원 기록도 불완전하고 가족 사기로 이어진 흔적이 있다고. 그 말을 들은 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말도 안 돼. 지민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민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와 맞물려 불안과 의심이 억누를 수 없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혜주는 책상 위에 실종 보고서와 지민이 새벽에 보이던 떨리는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혜주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직접 가보겠어. 그의 목적지는 지민의 출생 기록과 유일하게 연결된 곳. 지민이 자랐던 고아원이었다. 고아원 원장은 낯선 혜준의 방문에 놀라며 기록실로 안내했다. 지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잘 챙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밝은 아이였죠.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생년월일 1995년 11월 3일.
그것은 실종된 민서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다. 기록 속 어린 지민 사진의 뺨 끝에 민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점이 그대로 있었다. 혜주는 눈을 감고 사진을 가만히 눌렀다. 그 3살짜리 아이의 사진이 그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민서야. 목소리는 거의 흘러나온 숨과 같았다. 원장은 의아한 얼굴로 혜준을 바라봤지만 혜준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잠겨 있었다. 혜준에게는 기적 같은 희망이 점점 더 선명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민, 너는 내 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실이 다가올수록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유는 방 안에서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안 돼, 절대 안 돼. 도지는 창밖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진실이 코앞까지 왔군. 우리가 움직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누군가는 진실을 간절히 바라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버티며 또 누군가는 음모의 실을 더 바짝 당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민이 있었다. 며칠간의 침묵과 혼란 끝에 혜주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지민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민서가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희망을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혜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보지 못했던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여보세요, 지민 씨? 혜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낮고 떨려 있었다. 지민은 순간 숨이 멎었다.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아 오해와 공포가 뒤섞인 시간을 보낸 탓에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그리웠다. 회장님?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혜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줄래요?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민 씨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어요. 혜주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민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이 저릿하게 떨렸다. 저와 회장님의 관계를?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내가 확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민 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부디 나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민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느껴왔던 이상한 친밀함,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알 수 없는 애틋함, 그리고 민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네, 할게요. 저도 알고 싶어요. 검사 당일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하고 긴장되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침묵만 흘렀다. 지민은 손을 계속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혜주는 그녀를 보며 숨을 삼켰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제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제 삶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체열은 금방 끝났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혜주는 매 초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민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과 도진의 협박 메시지, 어두운 골목에서 본 검은 차, 이유 없는 회장의 침묵.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며칠 뒤 병원 상담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조용히 둘을 바라봤다. 회장님, 그리고 지민 씨. 그 짧은 부름만으로 두 사람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두 분은 부녀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떨렸다. 혜주는 의자의 끝을 꽉 잡고 몸을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 즉시 눈물이 차올랐다. 아,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20년 넘게 마음속에서만 불러왔던 이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놓을 수도 없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지민의 눈빛에서 되살아났다. 혜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찾고 싶었어. 정말 찾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지민 역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허전함, 버려졌다는 상처, 뿌리를 모른다는 불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왜? 지민이 흐느끼며 물었다. 왜 날 찾아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품고 있던 절규였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손을 감쌌다. 미안하다. 누군가 나를 속였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게서 숨긴 사람이 있어. 지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가 그런 일을.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어. 내 존재를 지워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비극과 진실이 뒤섞인 뜨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누군가의 그림자는 조용히 그리고 광기처럼 두 사람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DNA 결과를 확인한 뒤 혜주는 단 하루도 지민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였고 동시에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존재였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혜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끌어올랐다. 누가 내 딸을 사라지게 했는가? 그 질문은 곧 분노와 절박함이 되었고 혜주는 직접 모든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과 고아원의 CCTV, 지민이 협박받던 시기의 거리 카메라,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교묘히 입단속하던 정황을 파헤쳤다. 며칠 후 민정비서는 충격적인 얼굴로 USB를 들고 회장에게 가져왔다. 회장님,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혜주는 서로 다른 날짜의 CCTV가 조합된 영상을 봤다. 지민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검은 SUV. 그 안에서 내리는 도진. 그리고 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회장님께 접근하면 알아서 조치할게요. 그 통화가 끝나고 화면에 이어진 것은 병원 뒤편에서 서윤이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그냥 아버지께 지민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게만 해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칠 듯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다. 비서는 숨을 삼키며 또 하나의 자료를 혜준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 이건 도진 씨의 메신저 기록입니다. 삭제된 대화를 복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고아원 출신이니까 사라져도 찾는 사람 없다. 지금이 기회야. 회장님까지 넘어가기 전에 끝내야 해. 그 애 너무 순진해. 집 앞까지 가도 모를걸. 그리고 마지막 대화. 오늘 밤 처리하자. 혜준의 눈에서 피가 서린 듯한 분노가 일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 당장 불러오게. 서윤과 도진은 회장실로 끌려오듯 들어왔다. 혜준의 책상 위에는 CCTV 캡처 화면, 메신저 기록, 협박 문자, 병원 직원들의 증언서가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혜준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내 딸을 죽이려고 했더군. 서윤의 다리가 풀리며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아니에요, 아빠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혜준의 목소리는 무너진 울타리처럼 갈라졌다. CCTV에 내가 직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혀 있고 도진은 지민을 협박한 문자까지 남겼다. 집 앞까지 찾아가서 겁을 줬지. 도진은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리고 너 서윤.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한 줄 알았다고. 다 알고 있었겠지. 내가 딸을 잃고 어떤 상태였는지. 서윤은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전 그냥 아빠가 저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족이고 싶었어요. 지민 씨가 나타나면 저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 가족이고 싶은 마음이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도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선택한 것뿐입니다. 회장님이 약해지기 전에 입 다물어라. 혜주는 서류를 치우며 마지막 선언을 했다. 서윤이의 이름은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지운다. 회사 지분과 자산도 전부 회수하겠다. 너희가 가진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서윤은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도진은 이를 악물고 서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혜준의 호위팀이 둘을 끌고 나갔다. 그날 오후 회사의 긴급 공지문이 전사 메일로 전달됐다. 부정행위 및 회장 일가 명예실추 혐의로 서윤과 도진을 전면 해임한다. 언론은 곧바로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사진과 행동은 순식간에 기사화됐다. 회장 딸 고아원 출신 여성 협박한 혐의. 재벌 2세 부부의 추락. 비서 조작은폐 사건의 전말.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채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의 동정도 잃은 상태로 빈손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모든 걸 잃은 짐승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혜준의 마음속에는 승리도 시원함도 없었다. 그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지민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혜주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서야, 이제 아빠가 진짜로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의 손은 진실을 움켜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초여름 오후의 햇살이 정원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회장의 저택 뒤편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는 혜준과 지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월이 바랜 앨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열리지 않았던 혜준의 가장 깊은 마음의 문이었다.
혜주는 앨범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사진 속에는 3살짜리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꽃잎을 들고 있었다. 볼에 조그맣게 박힌 점,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 혜준의 손끝이 떨렸다. 민서야. 그 이름은 이번엔 슬픔이 아닌 되찾은 기쁨을 머금은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지민은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미소 지었다.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웃었네요. 이런 얼굴이었다니. 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흐린 눈을 찡그렸다. 그 미소, 지금도 그대로야.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말끝이 떨리자 지민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혜준의 거칠어진 손이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고요하게 그 손을 감싸 쥐었다. 아빠.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담긴 부름이었다. 혜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견뎠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앨범을 넘길수록 둘 사이의 침묵은 더 따뜻해졌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불던 사진, 바닷가에서 작은 손으로 모래성을 쌌던 민서의 모습. 지민은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붙이고 있었다. 이때는 제 생일인가 봐요. 그래. 그날 내가 초를 끄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아빠, 나 오래오래 같이 있어줘. 혜주는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날 기다려줄 거라는 믿음 한 번도 놓은 적 없어요. 아빠가 찾고 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평생을 헤매며 살아온 상처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혜주는 옆 테이블에 놓아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새 유언장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민에게 건넸다. 이건 새로 쓴 유언장이야. 혜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과 사랑은 모두 너에게 가야 한다. 내가 잃어버린 삶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다. 지민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전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전 그냥 가족이 필요했어요. 혜주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돈이나 회사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 말은 평생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을 씻어내는 용서의 고백이자 부녀가 새로 써내려갈 시간의 선언이었다. 지민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로 더 오래, 더 가까이 있을게요. 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서야. 그날 저녁 정원 저편으로 노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민은 고요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 저 노을 어릴 때도 같이 봤나요? 그래. 너는 저 노을만 보면 꼭 내 손을 잡았지. 아빠, 같이 있자고. 지민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 약속.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느티나무 잎들이 흔들렸다. 저 멀리 해가 천천히 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붙였다. 잃어버린 이름과
되찾은 인연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부녀는 긴 세월의 틈을 메우듯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